안녕하세요. WM 워치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조회수 따윈 개나 줘버리는 그런 시계와 상관없는 거저먹는 개꿀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채널은요, 고품격 음악 시계 채널을 지향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개꿀 컨텐츠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용기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 나무위키에 제 설명이요 4줄인가 뭐 끝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장문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구글에다 검색을 해놨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M 워치 매거진 개요, 뭐 거창하게 나와 있죠. 제가 또 구글에 WM 워치 매거진 심심하면 검색해 봅니다. 창피하게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읽어봤는데요, 놀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내용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쓰신 줄 알았어요.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간단하게 같이 읽어보고요, 솔직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같이 빙다리 핫바지 개인 취미 유튜버에게 나무위키에 설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주제 파악 못하는지 오해하실까봐 밑밥 깔고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국내 정상급 시계 리뷰어. 정상이 아닌 국내 정상급 시계 리뷰어 맞습니다. 글로벌 시계시장과 인기 제품 소식을 음악과 만담을 섞어 엔터테인먼트 형식으로 전달하는 1인 크리에이터 유튜브 채널. 이딴과 내공이 상당해 많은 시계 매니아들이 시계 리뷰 채널을 알고 들어왔다가 방대한 잡화과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성 때문에 정보 채널처럼 즐기기도 한다. 이건 뭐 꿈보다 해몽이죠. 너무 거창한데요. 뭐 감사드리고요. 바로 다음 가보겠습니다. 시계 유튜버들의 주요 컨텐츠는 대개 인기 시계 리뷰와 브랜드 역사 및 숨겨진 가치 해설에 조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WM 워치 매거진은 이와 함께 시계 유통시장과 그 작동 원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일례로 미국 그레이마켓의 대표적인 조마샵이나 코스트코에 대한 집중 분석으로 국내 시계 소비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국내 시계 소비자의 호평까지는 모르겠고요. 이 밖에도 킥스타터 등을 통해 누구라도 쉽게 1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컨텐츠도 최근 범람하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장의 속성을 날카롭게 분석한 수작으로 평가된다. 무슨 수작이죠 이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조마샵, 코스트코, 킥스타터 이런 컨텐츠는 구독자 수 늘리기용으로 제가 제작한 겁니다. 이게 너무 시계 매니아만 타겟으로 하면요, 구독자가 안 늘잖아요. 너무 사람 수가 적어요. 그 시계 매니아가 아는 분들도 조마샵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 이런 사이트 있어? 시계가 싸다고? 나도 한번 사볼까? 왜 싸지? 뭐 이런 호기심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았고요. 코스트코는 또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그때 또 트래블 튜브라고요, 그때 코스트코 팀 뭐 이런 채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뽕 채널로 바뀌어서 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 채널에서 코스트코를 보면서 제가 코스트코 시계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 다 초반에 구독자가 몇천 명일 때 10,000명 가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수작이라고 평가하신 500만 원만 있으면 당신도 뭐 세계적 시계에서 CEO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낚시성 컨텐츠 있었죠. 이건 제가 사실 킥스타터로 창업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미국 친구도 있었고요. 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사례도 뒤져보고 조사도 해보고, 또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계 해본 외국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마진도 굉장히 적고요. 중간중간에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고, 주로 중국인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남은 돈 보니까 그냥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솔직하게 풀어본 겁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WM 워치 매거진의 시계시장 접근 방법이 기존 방송문법에 보던 비판적이라거나 자극적인 방식을 택하기보다 개인의 매력을 유머 코드와 적절하게 섞어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제가 객관적이었나요? 저는 좀 주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하는데요. 제가 한번 자극적으로 튜도 깠다가 사고까지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다음 가보면요, 아마도 이런 장점은 WM 워치 매거진 운영자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맞고요, 미국 거주, 얻은 유통시장에 대한 이해도 뒷받침, 이것도 맞습니다. 미국에서 유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그리고 또 40대 초반 비즈니스맨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통찰력을 시기시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가 폭발했다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채널 수익이 폭발해서 100만 원이라는 건가? 뭐 그런 건가요? 1위가 구독자 5만 명 생활인의 시계라면 2위는 현재 4.1만여 명 수준의 2위권을 형성 중이다. 워치 매거진 운영자는 저저 2019년 자신의 방송에서 시계 유튜버 구독자는 다른 분야 유튜버 구독자의 10배 상응한다고 발언하기도,
대략 4만 명 구독자 수는 40만 가까다는 자부심으로 읽힐 수도 있다. 이건 좀 오해가 있는데요. 40만 같다는 거는 그 당시 저의 마음이 그 정도로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뿌듯하다, 뭐 이런 거였지, 실제 제 채널이 40만 구독자 채널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미래는 그리 나쁘지 않은데 많은 시계 매니아들이 구매력과 소비력이 왕성한 30대, 50대 남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시계 분야를 넘어서 패션이나 고급 취미 소비재 분야 소개로 영역을 넓힐 가능성도 많다. WM 운영자도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점차 음악 토크 방송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래는 나쁘지 않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러려면요, 제가 앞으로 미래에 시계 브랜드들이 협찬이 엄청 들어와서 제가 그걸 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전제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미래가 나쁘지 않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성격이 그러지가 않죠. 근데 저는 되게 좀 스타일이 프리한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의무감, 며칠까지 뭘 해주시고 내용은 어떻게 해주시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계 시장이 넓지만 저와는 또 관련이 있을지 좀 의문인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시계 아닌 다른 컨텐츠는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냥 시계만 갈 겁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제가 작년에 시계 유튜버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징징대는 그런 컨텐츠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저를 동정하는 분까지 계십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시계 유튜버가 돈이 안 되는 거랑 또 제가 먹고 살기 어려운 거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려웠으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오는 채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죠. 아무튼 걱정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 얘기가 나오죠. 아직까지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계 유튜버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 적지 않다. 이미 국내에 많은 시계 유튜버 가운데 30% 40%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편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회적 지위나 현역 미묘 관계일 것으로 추론된다. 얼굴을 공개하는 순간 가해질 사회적 압박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WM 운영자도 초기에는 얼굴을 공개할 생각을 했지만 그거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어느 순간 그 결심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개인정보의 공개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것도 좀 날카로우신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정보 공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얼굴도 현재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제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얼굴은 제가 진짜 외모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있거나 제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회사에 알려지면 안 되거나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제가 먼저 서울 중심 중에 한 곳에 살고 있기도 하고 거기서 또 시계 매장도 자주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들이나 시계 관계자들과 마주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죠. 그리고 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채널 운영하는 주제에 괜히 얼굴 알려줘서 사생활이 어렵다.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제 얼굴이 나오면 조회수가 올라갑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제 시계 이야기하는 거 들어왔지 얼굴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딱히 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요, 저희 골수 팬들을 위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언젠가 꼭 공개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요. 사진 한두 장 정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이건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왔는데요. WM 운영자 좋아하는 브랜드 명확하지 않다. 롤렉스를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 강력한 시장주의자로 시장의 원리에 대해 크게 불평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대개 시계 유튜버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편애하는 브랜드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선을 잘 지키는 모양새다. 이거는요, 진짜 제가 싫어하는 브랜드가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는 아실 텐데요. 과감하게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롤렉스 당연히 좋아하겠죠. 좋아하니까. 근데 구하기 힘들게 되어버리니까 제가 또 사랑했던 만큼 또 애증이 좀 생겨서 또 몇 마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강력한 시장주의자 맞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사전 속도가 나지 않아 구독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써있는데요. 품이 많이 들고 노력에 비해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높아진 인지도로 구독자의 귀한 시계를 리뷰하는 편이 훨씬 쉽고 조회수 얻기도 용이한 점.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브랜드 사전이요, 리뷰 몇십 개 이상의 조회수가 나옵니다. 근데 워낙 제가 구독자나 주변이라든가 제가 산 시계조차도 지금 리뷰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시계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거 처리한다고 좀 바쁜 것도 있고요. 또 제 개인적인 생업이 또 바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브랜드 사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운영자는 자신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사람에게 댓글을 달아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시네요. 저는 솔직히 구독자인지 아닌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고
즉시 달든가 안 달든가 뭐 시간 없을 때는 하트랑 좋아요만 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상당한 소질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거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제가 노래 잘 불렀으면 노래 안 불렀을 거예요. 제가 노래를 못 부르니까 그냥 그저 그렇던가 좀 웃기던가 하니까 웃기려고 제가 노래 부른 거거든요. 웃기려고 하니까 잘하니까 좀 뽐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도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못합니다. 못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많은 호평의 댓글, 이것도 제가 시계 채널이니까 호평을 하는 거지 진짜 노래하는 채널이었으면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했겠죠. 그쵸? 아직까지 전곡을 완창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창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기타 붉은 목소리 하는 언변 상당히 화려하다. 이건 뭐 대본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연령 40대 초반 맞고요. 학력 미국 유학한 상당한 고학력 맞습니다. 이것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손목 두께 18.5, 요즘은 조금 굵어져서 한 18.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직업 시계와 관련 없는 미국 관련 무역업 맞습니다. 뭐 이거 들을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자, 오늘은요 진짜 조회수 따윈 상관없이 제 채널 진성 구독자들 위해서 조회수 500 나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저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뭐 이런 저퀄리티 채널을 위해서 굳이 나무위키까지 써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문의 영광이고요. 이상으로 멋진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